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4주차 금요일 복습 테스트 우리 15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습 테스트라고 나왔네요. 테스트. 자, 15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델파이 기법의 절차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일반적인 델파이 기법이라는 전제 하에 풀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정책 델파이면 정책 델파이라고 아마 언급을 했을 거거든요. 자, 일반적인 델파이. 전문가 집단에게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설문지를 배분합니다. 그래서 대면 접촉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설문지의 응답 내용을 통계 처리한 다음 결과물을 다시 동일 전문가에게 발송을 해서 처음에 의견을 수정할 것인지 물어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죠. 그래서 질문지를 받고 다시 보내고 다시 받고 이 복잡한 과정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 요거는 맞는 선지고요. 3번 장래에 일어날 사건의 줄거리, 가상적 시나리오의 구성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나 이슈에 대한 전문가를 선정한 뒤에 그들에게 질문지를 보내고 그 질문지를 계속 피드백하면서 의사결정의 과정을 좁혀나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적인 중위값을 도출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이게 델파이 기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3번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얘기했죠. 비용 편익 분석은 아시겠지만 비용과 편익 두 개를 분석해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거나 클 때 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정책 분석의 기법입니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편익이 발생하는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고 되었는데 제가 비용 편익 분석은 일반적으로 장기 프로젝트에게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만큼 기간이 지나면서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는 장기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은 공공 프로젝트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순현재 가치는 빼기니까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리고 비용 편익 비율은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순현재 가치 또는 비용 편익 비율, 이 비용 편익 분석에서 나타나는 모든 형태의 분석 기법들은 재분배적인 편익보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인 편익, 분석 단위에서의 경제적 편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분배적인 편익, 형평성의 문제를 중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그래서 맞는 선지는 2번이 됩니다. 자, 17번이죠.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1번 쓰레기통 모형, 문해 참선.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의 기회. 그래서 네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니까 이거 틀린 선지가 되고요.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어저께 얘기했던 드로가 바로 이 최적 모형을 주장했던 학자인 거 기억하시고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다른 것보다 되게 중요하게 봤었다라는 특징 제가 강조했었죠. 자, 갈등의 준해결, 표준 운영 절차의 활용, 이거는 혼합주사 모형이 아니라 회사 모형의 특징입니다.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그거보다 약간 개선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요거 현재 맞는 선지가 됩니다. 17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입니다. 앨리슨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앨리슨 모형. 조직 과정의 의사 결정, 조직 과정 모형은 앨리슨 모형 중에서도 앨리슨 2 모형이죠. 회사 모형과 굉장히 유사한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SOP, 표준 운영 절차에 의해서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을 추출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관료 정치 모형 3번입니다. 조직의 하위 계층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높고요. 조직 과정 모형은 모형 2입니다. 조직의 상위 계층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관료 정치 모형이 조직의 상위 계층, 그 다음 조직 과정 모형이 조직의 하위 계층에 적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 이게 틀린 선지입니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관료 정치 모형은 3번이죠.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고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는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의 모형,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 모형, 관료 정치 모형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이 되는 현재 옳지 않은 선지는 2번입니다. 앨리스 모형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드렸어요. 자, 19번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린드블럼, 점증주의자들은 합리 모형이 좀 안 좋은 모형이라고 생각하죠. 불가능한 일을 정책 결정자에게 강요해서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1번 맞는 선지고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꽤 여러 번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2번. 사이먼의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 능력이란 기본 요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영향이 컸습니다. 인간의 합리성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바로 이 안종 모형을 주장했었던 이유였기 때문에 이론적인 배경의 중요도가 컸다. 이런 의미고요. 자, 에치오니가 아시겠지만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둘을 섞었던 혼합 주사, 혼합 탐사 모형을 주장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3번 X입니다. 4번. 스타인브루너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이용해서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을 최대한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스타인브루너의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정책 집행을 우리가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향, 하향, 기본 모형들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1번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일단 통합 모형.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상향이 아닙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이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지 않았고요. 집행 현장에서의 일선 관료들의 재량과 자율성, 요거 강조했던 게 바로 상향적 접근의 특징. 그래서 정책의 상황은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상황이 아니라 되게 복잡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선의 관료가 직접 나서야 이 정책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진행했죠. 지금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상황을 전제하는 건 하향식의 접근 방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옳은 선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이 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서 우리는 정책 집행의 접근 관건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20번 문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뒤에 정책 집행의 나머지 방법들 그리고 정책 평가 요것까지만 하면 정책론 마무리니까 우리 끝까지 힘내서 정책론 잘 끝내보고요, 여러분. 네, 자, 여기 있는 내용들 토대로 우리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요,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